자, 39에서 4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설이 되겠고요. 제목부터 확인해 볼까요? 정강로 고전소설 되겠고, 자, 항상 문제부터 먼저 확인을 해 봅시다. 윗글에 대한 설명, 윗글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A와 B인데 지금 섞여 있네요. 읽어가면서 A와 B 부분 정리 좀 한번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박스 문제, 외적 준거 문제 기준이 있죠? 기준을 파악을 해봅시다. 자, 먼저 42번 박스를 보겠습니다. 정강록은 여성용 소설로 이렇게 미리 읽어가면서 정보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품에는 여성용이 등장. 주인공 정소조는 백성들에게 인정을 베풀어야 한다는 신념을 지니고 유교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신하로서의 도리를 다하는 인물로 그려진다. 태자비가 된 정소조는 국가 위기를 초래하는 반역 세력을 숙청함으로써 현 체제를 유지하고 국가 질서를 수호하려고 한다. 이처럼 이 작품은 여성을 영웅적 인물로 설정하여 국가적 위기를 해결하는 데 주체적 인물을 그려내고 있다. 여성 영웅 소설. 보겠습니다. 정각록. 아유, 지문이 기네요. 선봉장 원희정이죠. 사람 남은 동그라미. 선봉장 원희정이 내달아 양주자사 양운을 맞아 싸우다가 사로잡힌 바 되니 또 도원수 양경이 내달아 적을 상대하더니 물러나며 두어 번 싸우는 척하다가 실수하여 사로잡히는 채하고 적진으로 들어갔다. 황제는 그 연유를 알지 못하고 경황실색하며 이렇게 물었다. 아주 당황스러운 거죠. 경황실색. 우리가 보통 경황이 없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 상황에 대해서, 이 경우에 대해서 황당하고 놀랄 때, 어처구니가 없을 때 경황실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신 중 누가 대적하리요? 하신 신하들 중에서 누가 대적하리요? 좌우가 모두 일제히 아뢰었다. 이제 형세가 공공하오니 마땅히 항복하기만 같지 못하옵니다. 천자가 크게 분하여 대답하지 않고 좌우를 돌아보며 말하기를 누가 능히 흉적을 소멸하고 짐이 분을 덜겠는가? 흉적은 흉한 적. 자, 그러니까 여기까지 놓고 봤을 때 지금 전쟁 상황에서 전투에서 계속 지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신하들이 항복하는 게 낫겠다라고 말하니까 황제가 화가 났습니다. 그러나 하신의 모든 무리가 거의 다 양경의 세력에 들었는지라 누가 대적하겠는가? 자, 요 부분 좀 이렇게 좀 묶어 보겠습니다. 요 부분은 이제 서술자 개입, 편집자적 논평 부분이 되겠네요. 서계 논평. 급함이 경각이 달리게 되었다. 태자비가, 자, 끊어서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소설을 읽을 때 끊어 읽는 게 중요한데, 특히 고전소설 같은 경우에는 시간과 공간이, 사건이 휙휙 바뀌기 때문에 끊어 읽는 게 좋습니다. 끊어 읽을 때는 시간이 달라지면 끊고, 공간이 달라지면 끊고, 그 다음에 뉴페, 새로운 인물 나오면 끊고, 그러면서 인물하고 사건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태자비가, 자, 우리는 아까 박스 보고 왔죠? 태자비가 누구예요? 주인공인 정소죠. 이 실황댁에서 조정에서 모시러 오기를 기다리며 밤낮으로 국가 소식을 탐지하였는데 하루는 피난하는 백성이 길을 막고 울었다. 태자비가 소외를 시켜 누군지 모르겠다. 위로하며 백성에게 물으니 백성이 말하기를 아마 자기가 데리고 있는 하녀, 시녀가 되려나? 네, 백성이 말하기를 양경의 동족인 황주, 익주, 서주, 강주, 서주, 형주, 도읍이 다 반역하여 조정을 침노하였는데 천자께서 몸소 공격하시다가 도적에게 패하여 거의 죽게 되셨으니 백성이 당하지 못하여 피난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위에 있었던 이 백성은 정보 제공하고 있네요. 정보 전달을 하고 있고 백성 입을 통해서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태자비, 제 주인공 여성 영웅이 전해들었습니다. 태자비가 듣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며 말하기를 전쟁터에는 나라를 일으켜 세울 신하가 없고 양경 같은 소인이 있어 백성을 다 없어지게 하고 임금을 해치니 어찌 통한지 아니하리요. 황상이 이제 친행하신다 하니 친이 움직인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황상은 황제죠. 자, 똑같은 말. 황상, 황제, 천자, 자, 다 똑같은 말입니다. 친행하신다 하니 그 흉적 세력을 어찌 당하려. 내 비록 여자이나 한 번 소리쳐 역적을 깨뜨리고 백성을 거두며 임금을 구원하리라. 결의를 다지고 있다. 죽냐. 자, 그래서 위에 있는 내용은 두 가지 내용이 있었습니다. 황제가 친히 흉적을 무찌려도 하다가 오히려 위태로운 상황이 되었고, 그런 상황을 여성 주인공인, 여성 영웅인 이 태자비, 그러니까 정소조가 되겠죠.
정서조가 이 상황을 백성으로부터 이야기를 전해 들었습니다. 다음 부분. 태자비가 분기 충천하여 천조금을 높이 들고 말하기를. 자, 중략 부분. 태자비가 분기 충천하여 분한 기운이 하늘에 닿아 천조금을 높이 두고 말하기를 너희는 어떤 도적이기에 성질을 없애고 고집스럽게 사납게야 그지없어 우리 황상을 이루도 핍박하는가. 나는 성제의 명을 받아 주씨 강산을 구하러 왔으니 나를 대적할 리 있거든 모두 나와 승부를 겨루자 하는 소리 진동하니 양주장사 양운이 소리에 응답하여 크게 소리쳐 말하기를. 자, A, B 묶여있는 부분이니까 정리 좀 잘 해야 되겠죠? 이제 주씨 부조가 덕멍을 이뤄 천하 백성이 도탄에 들어 눈을 뜨지 못함을 참아보지 못하여 주씨를 드러내쳐서 만민을 건지고자 하나니. 자, 이 부분에서는 뭡니까? 자신들의 명분을 좀 내세우고 있죠. 우리가 이렇게 들고 일어나는 명분, 야 주씨 그놈들 때문에 백성들이 힘들어.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들고 일어난 거야. 너는 어떠한 사람이기에 시절 돌아감을 알지 못하고 우리로 하여금 대공 큰 공을 세우지 못하게 하는가. 태자비가 대답하여 말하기를 자고로 신하는 그 위를 범하지 못하나니 너희가 주씨의 녹을 먹었으나 임금의 은혜를 갚기는커녕 도리어 일이 하느냐. 옥체를 빌린 임금의 마음은 하회와 같으니 어찌 하늘에 벌이 없겠는가. 급히 항복하면 죄를 용서하려니와. 자, 여기 끊어야 되겠다. 그쵸? 그러니까 너 니들은 신하다. 어찌 반역을 꾀하느냐. 그건 죄다. 언급을 했고 급히 항복하면 죄를 용서하려니와 끝내 하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아득히 살아날 길이 없는 곳으로 나아가게 하려니 급히 결단하라. 그래서 항복해라. 그러면 살려주겠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A와 B 부분입니다. A는 양운의 말이었고요. B는 태자비의 말이었습니다. A가 어디 있나? 41번 보도록 하지요. 적절한 것. A와 B는 모두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하며 아니요. 2번 A는 B와 달리 실행을 위한 방안을 요구하며 아니요. 3번 B는 A와 달리 상대의 의도를 추측하며 아니요. 4번 A는 성인의 말을 인용하여 아니요. 5번 A는 자신의 행동의 정당함을 말하며. 그렇죠? 명분을 얘기했고 B는 상대가 지켜야 할 태도의 당위성을 위해서. 그렇죠? 신화된 자로서의 도리를 얘기했습니다. 상대 행동을 비판. 답은 5번 이렇게 찾으면 되겠습니다. 다시 지문으로 점프. 양운이 노하여 달려들거늘 태자비가 맞서 싸워 두 앞에 태자비의 칼이 번뜩하더니 양주자사 양운의 머리를 베어 칼 끝에 꿰어들고 재주를 자랑하며 쳐들어갔다. 적진에서 양운의 죽음을 보고 또 한 장수가 내닫거늘. 자, 한번 끊고 정리. 새로운 장수가 나타났으니까. 자, 그래서 이제 처음에 양운하고 태자비하고 말로 말싸움 했다가 쨍쨍 두 번 부딪히고 양운은 다이했습니다. 태자비가 바라보니 신장이 구척이고 얼굴은 수목을 갈아 뿌린 듯하고 눈은 커서 새치 다푼이나 되었다. 창검이 엄숙하여 청천의 번개 같은 이는 황주자사였다. 태자비가 크게 꾸짖어 말하기를 이런 도적이 시정이 있으나 무엇에 쏠 수 있겠는가. 너와 더불어 대적하며 욕되나 위국 충신이 있는 고로 마지못해 다투니 급히 결단하라. 황조자사가 크게 노하여 달려들어 태자비와 싸우기를 20여 합이나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여러분 이게 합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게 뭐냐면 한번 부딪히는 거야. 창칼 쨍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황조자사하고 태자비는 이 20번이나 쨍 하고 있어요. 이때 끊어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위에서는 지금 태자비가 양운을 목을 베었고 두 번째 장수 황주자사를 맞이하여 싸우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때 천자가 대상에서 바라보니 대위에서 바라보니 난데없는 장군이 필마로 들어와 적장을 모두 죽이는 것이었다. 이를 보고 의아한 중에 안심되어 말씀하시기를 밝으신 하늘이 주시강산을 보존케 하시도다. 이어 기뻐하며 일월기를 둘러 접응하였다. 일월기 해와 달기를 둘러서 힘내라. 우리가 널 지켜보고 있다. 이렇게 흔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남대없는 장군이 필마 말 한 필을 들어왔다. 이 장군이 누구예요? 바로 태자비가 되겠죠. 태자비가 황주자사와 싸우기를 30여 발 결단하지 못하였는데 문득 태자비가 입은 전포의 용두에서 청황룡이 엎드려 있다가 붉은 기운을 토하니 우리 갑옷이 용머리 장식이 불을 뿜습니다. 삼태호 총마가 귀를 세우는 가운데 안개가 자욱하여 양진을 분별하지 못하였다. 자, 여기서 지금 태자비가 좀 뭐하고 있어요? 예.
지금 이제 힘으로 안 되죠. 지금 황주자사하고 그러니까 지금 템빨, 예, 자기 장비빨, 장비의 어떤 이런 비기를 좀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문득 태자비의 몸이 공중에 솟구치더니 칼을 들어 황주자사의 목을 베어 말 아래로 내리치니 누가 감히 당하리요. 역시 서술자계의 편집자적 논평. 장비빨 최고, 그쵸? 역시 템빨이죠, 템빨. 태자비가 드디어 모든 역적을 함몰시키고 군사는 놓아 보내니 적진에 잡혀갔던 양경과 원희정의 몸이 살아와서 태자비를 보고 칭송하며 말하기를 구해냈네. 우리들은 대국 도원수와 선봉장이나 재주가 없어 적진에 잡혀 죽게 되었더니 장군의 은혜를 입어 목숨을 보존하고 흉족을 격파하였으니 은혜 난망이로소이다. 태자비가 한 꾀를 생각하고 이렇게 말했다. 정말 몰랐습니다. 그리고는 양경을 데리고 천자를 계신 곳에 가서 육도자사의 머리를 올리니 천자가 자, 이때는 자기가 이제 배워온 적군들이죠. 자리에서 내려와 태자비의 손을 잡으시고 말씀하셨다. 장군의 충수가 무엇보다도 크니 금수강산으로도 갚지 못하리라. 태자비가 엎드려 아뢰었다. 폐하의 홍복이라 넓은 복이라 신이 무슨 공이 있겠습니까? 천자가 매우 칭찬하자 태자비가 다시 여쭈아뢰었다. 이제 육도자사가 죽고 자리가 비었으니 엎드려 바라건대 폐하께서는 6 자사를 정하여 각각 모든 병사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이에 천자가 이를 따랐다. 이에 요거 하나 좀 정리 좀 합시다. 육도자사가 죽었다고 얘기를 했죠. 바로 어디더라? 황주, 익주, 서주, 강주, 송주, 형주 6개죠. 육도 자사들 이거를 지금 태자비가 혼자 다 깨부신 겁니다. 이에 태자비가 천자를 모시고 황성에 올라왔는데 남쪽 성문 위에 천자가 전자한 뒤 앞에 앉은 뒤 태자비가 황상에게 이렇게 아뢰었다. 또한 성 안에 육도자사의 남은 무리가 무사오니 다시 성에 들어가 반적을 다 없애는 환궁하겠습니다. 그 잔당 처리해야죠. 천자가 크게 놀라 그대로 윤허하시니 태자비가 즉시 차환등을 호령하여 양경과 원희정을 잡아들이려는 소리가 천지를 진동하였다. 양경과 원희정을 잡아들여라.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제 빌런이었죠. 그치? 그러니까 마치 양경과 원희정이 마치 이제 이렇게 천자의 편이었으나 반역을 때렸죠. 그래서 진 척하고 패한 척하고 그 빌런들 편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정말 몰랐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다음에 잔당들을 없애기 위해서 양경과 원희정을 잡아들인 겁니다. 여기는 뭐 문제 그냥 순서 들어가 볼까요? 39번입니다. 적절한 것. 서술자가 직접 개입하여 있었죠. 인물을 희화화한다 없습니다. 희화화는 우스갯거리로 만드는 거예요. 두 번째, 역순행적 구성 아니에요. 얘는 시간적 구성입니다. 전기적 요소 활용 있었죠. 템빨, 비현실 장면 부각 있었고, 공간을 환상적으로 묘사하여 있긴 있었죠. 템빨, 인물의 내적 갈등이 아니라 영웅적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장면에 따라 서술자를 안 달리했습니다. 얘는 그냥 전지적 작가 시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것은 3번. 40번 윗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도원수 양경은 적과 싸우는 척하다 일부러 적진에 잡혀갔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뭐 하는 겁니까? 이 태자비가 바로 이 양경과 원희정을 잡아들이는 거죠. 잔당을 토벌을 하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 하신의 무리들은 전장의 형세를 이유로 천자의 항복을 만류가 항복하는 게 낫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답 2번이 되겠네. 3, 4번 확인. 태자비는 이시랑댁에서 지내며 나라 상황을 알기 위해 노력했고, 전자는 전장에 말을 타고 나타난 장군이 태자비임을 알아보지 못했죠. 그래서 어떤 장수가 와서 필마로 적군들을 무찌르고 있으니까 일월기를 흔들면서 적응했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자, 태자비는 천자에게 반적을 없애는 황궁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죠. 따라서 아닌 건 2번. 41번 아까 했고 42번 문제 박스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태자비가 양경과 원희정의 목숨을 보존해 주는 것에서 정소조는 백성들에게 인정을 베풀한다는 신념을 지니고 있는 때, 자, 양경과 원희정은 뭐였습니까? 얘네들 배신자들이야. 배신자들. 황제를 배반하고 빌런 편에 붙은 애들입니다. 그래서 뒷부분 맞지가 않죠. 답은 1번이 되겠네. 나머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자비가 조정을 침노한 반역무리를 응징하려고 하는 것에서 정소조는 현 체제를 유지하고 국가 질서를 수호하고자 한다고 볼 수 있고, 3. 태자비가 전장에 나가 모든 역적을 함몰시킨 것에서
정소조는 국가적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영웅적 능력을 지니고 있는 인물로 볼 수 있고요. 4. 태자비가 내 비록 여자이지만 적진에 나가 싸우겠다고 말하는 것에서 정소조는 주체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는 여성으로 볼 수 있고요. 5. 태자비가 임금을 구원하기 위해 전장에 직접 나가 싸우는 것에서 정소조는 유교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신하로서의 도리를 다한다고 볼 수 있죠. 따라서 아닌 것은 1번. 이렇게 해서 고전 소설 문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